오늘은 세 가지 음식을 할 건데 지금 한창 맛있는 배추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비 배추 된장국, 좀 덜 기름진 음식으로 김치밥, 마지막으로 배추 전을 한번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물을 내야 되겠죠. 국을 끓이려면. 그래서 국물은 소갈비를 가지고 하는데 한 번 정도 잘 씻은 신선한 갈비를, 고기는 좀 덜 쓰고 육수의 맛은 좀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다시마를 한 조각 집어 넣어서 육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삶아내서요. 삶아진 갈비는 건져내고 그 국물에 국을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바로 된장을 이제 풀게 되는데, 간을 개인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레시피를 2-3스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한 2스푼 정도를 넣으시고 끓여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을 보실 때 된장을 좀 더 풀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금으로 마무리 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어서 찢은 배추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소갈비 육수만 준비된다면 너무 쉽게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레토르트 갈비탕 같은 걸 가져다가 끓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깔끔하게 그냥 멸치 육수에 끓여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요.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배추가 물러질 때까지 끓이면 되는데,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흐물흐물하게 다 익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끓이니까 첫날보다도 좀 넉넉히 끓여놨다가 다음날 한 번 더 끓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익으니까 그때가 맛있는데요. 그러면 국이 끓고 있는 동안에 밥을 한번 해볼까요? 김치밥을 하실 때는 냄비에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불 위에 바로 올리는 이런 압력솥을 쓰지만 전기 압력밥솥 혹은 전기밥솥을 쓰셔도 되고요. 쌀을 씻어서 저는 이렇게 체에다 건져놨어요. 너무 불려서 이 밥을 해놨을 때 밥 알이 탄력을 잃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씻어서 겨울에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두셨다가 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지시면 이 쌀의 표면에 그 씻을 때 수분이 한 20%에서 25% 쌀 무게에 그 정도 더 불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밥물의 양은 전기 압력밥솥에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계량컵으로 쌀을 2컵을 씻어 왔어요. 보통 4인분 정도의 밥이 됩니다. 2컵의 쌀을 씻었으니까, 이제 씻기 전에 2컵입니다. 2컵의 쌀을 씻었으니까 물을 부을 때는 씻기 전에 쌀의 무게, 부피하고 똑같이 계량을 해서 2컵을 넣어요. 그래서 압력솥에 밥을 하실 때는 부피로 계산해서 쌀과 물의 이제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거겠죠. 이제 재료들을 넣고 한꺼번에 흰밥을 하듯이 그냥 밥을 하면 됩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뿐이지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밑간을 간장, 우리 간장, 그리고 이제 후추, 고기가 들어가니까 후추 약간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제 밑간이 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잘 숙성된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넣고요. 약간 달달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같이 넣고요. 뭐는 못 넣겠나요? 송이나 능이도 넣을 수 있고 트러플도 넣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넣는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기름을 넣습니다.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들기름을 이제 한 스푼 혹은 2스푼 정도 넉넉히 더 넣으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 김치 담을 때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건데, 요거를 고기를 버무릴 때 같이 넣으셔도 되고, 그냥 또 좀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서 익혀서 먹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김치의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김치 국물을 한 2-3스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서 보통의 흰밥을 할 때 압력밥솥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추가 흔들리면 네, 한 1분 30초 이렇게 있다가 네, 불을 그냥 바로 끄고 김이 빠질 때를 기다리면 네, 밥이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 김이 빠지는 그 시간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간장을 1스푼 이렇게 넣는데요. 1스푼, 밥숟가락으로 1스푼도 있지만 15ml가 들어가는 부피인데요. 요거 큰 걸로 하나 정도 하고, 그래서 물 하나, 요걸로 계량해서 물 하나 이렇게 섞으면, 자, 이게 염도가 우리 간장의 감칠맛이 충분히 있는, 여기에 쪽파를, 대파도 괜찮고요. 이 밥을 언제 해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쪽파도 괜찮고 대파도 괜찮고 이렇게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넣고 여기에 마늘 뭐 1작은 그리고 고춧가루 좀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깨소금은 통깨를 볶아서 네, 이렇게 빻은 걸 보고 깨소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깨소금 얘기를 하니까 깨하고 소금을 섞으시더라고요. 참기름은 열어놓고 있으면 향이 막 날아가니까, 그래서 네, 참기름은 바로 뚜껑을 열고 바로 참기름을 넣어서 네,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밥이 되는 동안 국이 다 끓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색깔로 봐서는 뭐 간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불을 다시 세게 해서 네, 여기에다가 대파를 원하는 만큼만 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대파 많이 드시면 뭐 네, 감기 예방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넣으시면 괜찮고요. 네, 대파는 숨만 죽으면 되니까 네, 여기에 이제 준비해 놓은 네, 갈비도 같이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소갈비 배추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가까이 계시면 같이 먹게 오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건더기 좋아하세요? 국물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건더기 많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푹 무르게 익은, 이렇게 지금 약간 흐물흐물해 보이는 느낌이 네, 드시죠? 그래서 네, 한 그릇 같이 드실래요? 네, 밥이 되고 있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놨고요. 그래서 밥솥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솥 뚜껑을 열었고요. 네, 이제 밥을 네, 잘 됐는지 궁금해요. 네. 밥을 바로 식기 전에 네,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걱으로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주걱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섞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섞어놔야 밥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네, 먹을 때 좀 편하고요. 그릇은 뭐 이런 그릇도 괜찮고 또 좀 뭐 오목한 다른 그릇들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냥 밥을 먼저 좀 먹어보고, 그리고 이 밥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념장 비벼서 이렇게 먹어보면 아, 먼저 밥이 맛있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양념장에 비비니까 확실히 훨씬 더 맛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배추 저는 큰 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뭐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런 배추가 없을 때는 앞으로 나오게 될 봄동 같은 거를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침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바로 전 옷을 만들어서 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g 1/2 kg 정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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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밀가루를 쓰셔도 괜찮고요. 저는 좀 더 구수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통밀가루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밀가루 한 컵, 그 아까 200ml짜리 계량컵으로 한 컵을 넣으면 물도 네, 한 컵 정도를 넣는데 통밀이 어떤 밀이냐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좀 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때의 농도는 배추에 옷을 입혔을 때 좀 약간 네, 주르륵 흐르지 않고 뭐 흘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제 배추를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이니까 밀가루를 많이 묻힐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됐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되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말고 네, 간장. 그 염도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1 작은술이나 뭐 1.5 작은술 이 정도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을 넣어요. 간을 넣고 좀 더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들기름을 1스푼 정도 넣습니다. 여기에 1스푼 이 정도 넣고요. 네. 그래서 잘 섞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을 부칠 거고요. 네, 전을 부치기 전에 뭘 이제 먼저 또 해놔야 하냐면, 전을 해서 찍어 먹을 간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간장은 역시 이제 집에서 담근 우리 간장이고요. 이렇게 간장과 물을 1대1로 섞어서, 네, 우리의 전통장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여기에 이제 식초를, 네, 이 간장량이 한 반 정도 되는 양을 넣어서 섞으시면 네, 초간장이 완성이 됐어요. 프라이팬에 달궈졌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좀, 전을 부칠 때는 좀 기름을 넉넉히 두를 수밖에 없죠. 네, 기름을 두른 다음에는 중불로 줄이고요. 네, 탈지도 모르니까. 네.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하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진 안쪽 면을 먼저 대는데 대신에 이제 네. 뒤집을 때는 네, 젓가락이나 뭐 네,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배추는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익을 때까지 굳이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익지 않는 면이 생기지 않도록 네, 꼭꼭 눌러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추전 붙여봤습니다. 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먹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주는 밥이 가장 좋지만 가끔 의욕이 없고 그렇더라도 네, 자신만을 위해서 예쁘게 차려서 먹는다면 네, 본인에겐 큰 위안이 되고 스스로 대견한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한 숟갈 떠서 먹는 순간 아, 그렇지, 이거지. 그래, 내가 정말 잘 살아왔어. 이 한 끼 먹고 기운 내서 다시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네, 응원합니다.